자, 이번 시간은 4단원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이에요.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개념 중에 첫 번째는 일단 비가 예를 들어서 뭐 3대 4라는 비가 있으면 명칭 있어요. 이걸 앞에 있다고 해서 이거를 전항, 앞전자예요. 전항, 저 앞에 있는 항이란 이것도 항이야, 항. 항인데 이건 뒤에 있으니까 이건 뒤항이 아니라 미안. 이거는 후항이죠, 후항. 이거 한자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전항이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걸 후항이라고 부른다. 이걸 이제 알아야 돼. 그럼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추가하냐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 그 비는 같다. 이런 표현 말이 복잡한데 이건 쉽게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색깔을 바꿔볼까요? 전항과 후항에 0이 아닌 수 예를 들면 2를 똑같이 곱한다. 여기다 곱하기 2하고 여기도 똑같이 곱하기 2를 하면 얼마가 됩니까? 6대 8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b는 같은 데를 곱했으니까 b는 이 비율은 3대 4랑 같다고. 3대 4 b와 6대 8 b는 같은 거라고 그걸 이렇게 씁니다. 3대 4의 b와 6대 8의 b는 같다. 등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또 나눠도 똑같다고요. 여기서 어떤 걸 나눠볼까? 뭐 나누기 2 해볼까요? 그럼 3에서 나누기 2 하면 사실 이 나누기는 곱하기 2분의 1가 똑같은 거지. 나눗셈이 곱셈으로 바뀌면 뒤에 있는 숫자가 역수를 취해주잖아요. 3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대 약분하면 2 되네. 2. 그럼 이거랑 또 어떤 거랑 같다는 거야? 2분의 3대 2. 이게 다 같은 b라는 거지. 어렵지는 않죠. 근데 0을 곱하면 0대 0이 되니까 같아 버리잖아. 그 0은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 그래서 0이 아닌 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떤 b가 있으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항상 이제 그 비율은 같다. b는 같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말이 좀 복잡하지만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걸 이용해서 가장 간단한 뭐 b로 바꿔라. 자연수 b, 여기 앞에 자연수란 말이 있는데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거 여기 2분의 3대 2라는 b가 있으면 이게 보기 지저분하다 이거야. 이거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로 나타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서 배운 개념 써야 돼요. 그럼 이거 가장 간단하게 여기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전항과 후항에 뭐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이거 약분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여기 뭐 남아? 3 남고 뒤에는 4가 되는 거지. 이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비지. 만약에 이거를 4를 곱했어. 4를 곱하면 6대 8이 나오잖아요. 그럼 6대 8은 서로 약분이 되잖아. 똑같은 수로 나눠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수인데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한 걸 가장 간단한 자연수 b라고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3대4. 지저분하게 아무거나 해보면 뭐 0.8대 뭐 2분의 5다. 이런 비가 아무거나 있어. 그러면 소수도 없애고 분수도 없애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장 간단한 건 여기 소수점 없애려면 이거 뭐 곱해주면 없애져요? 10 곱해주면 없애지지. 그럼 일단 10을 곱해. 그럼 여기 8이 되고 여기는 곱하기 10 하면 다행히도 약분이 되네. 그래서 뭐가 돼? 25가 되지. 이게 8과 25가 나눠지는 수가 있나 한번 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이게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10을 먼저 안 곱하고 이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2를 곱했다. 그럼 여기다 쓸게요. 0.8에다 2 곱하면 1.6이 되고 5 남지. 여기는 자연수가 됐는데 여기는 아직 소수가 남아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10을 곱하면 16대 50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 나눠지는 수가 있지. 뭐가 있어? 일단 짝수니까 2로 되지. 2로 한번 해보면 2, 8에 16, 이거 반이니까 25. 더 이상 없지. 그래서 8대 25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풀든 이거 먼저 소수를 먼저 없애주든 분수를 먼저 없애주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빨리만 하면 되겠죠.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걸 어디다 쓰지? 이거 지울게요. 3번 계속 필긴 하세요. 3번. 그리고 비례식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비례식. 비례식은 뭐냐면 방금 한 것처럼 3대 2가 있어. 그럼 아까 똑같은 비를 만든다고 하면 2를 곱해서 6대 4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같다라고 보는 게, 등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비례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용어가 또 하나 나와요. 비에서 여기 있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거 전항이라고 했지. 여기 뒤에 있으니까 후항. 이거 전항, 후항이야. 근데 비례식 전체로 봤을 때 얘네 3이랑 4 바깥쪽에 있잖아. 바깥쪽에 있으니까 바깥 외자 써서 외항이라고 합니다. 외항. 얘네는 2랑 6은 안쪽에 있지. 안쪽에 있어서 내항이라고 하는 거야. 한자지. 이 용어는 알아야 돼요. 바깥에 있는 거 두 개를 외, 안쪽에 있는 걸 두 개를 내항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이 나와.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말이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외항의 곱 3이랑 4랑 곱했다는 거예요. 내항의 곱 2랑 6이랑 곱했다는 거지. 이거는 항상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얼마 이거? 3, 4, 12 2, 6, 12 같죠? 그래서 이거를 알아두면 됩니다.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이거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세한 건 교과서 보면서 한번 설명하고, 네 번째로는 비례 배분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비례 배분. 비례 배분은 이 비율을 이용해서 배분, 나눠준다는 거예요. 분배한다는 얘기예요. 비례. 비례해서 나눠준다. 예를 들면 뭐 사과가 7개가 있어. 이거를 3대 4의 비율로 비례 배분해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7개를 3대 4로 비례 배분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가장 간단하게 머릿속에서 이걸 상상하면 돼. 사과가 7개가 있어. 꼭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3대 4로 비례 배분하면 일단 너 3개 가져가. 이거 네 거. 그리고 나 이제 4개 가져갈게. 내 거.
그러면 7개가 3대 4, 즉 3개 4개로 나눴구나. 그럼 이게 비례 배분한 거예요. 3대 4의 비율을 맞췄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지. 예를 들면 8개로 바뀌었다가 해봐. 8개 8개인데 똑같이 3대 4로 비례 배분해라. 그러면 8개 머릿속에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3개 가져가고 너 4개 가져가. 하나가 남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고민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수학적으로 좀 빠르고 쉽고 뭐 이런 어떤 공식이라 표현하면 될까요? 그런 공식 같은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한 4개의 개념을 배우면 4단원이 끝나요.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씩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